네,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을 오늘 소개해드릴 텐데 윤석열 정부의 작태는 정치 탄압이다. 이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 재집권을 이제 준비할 때가 왔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당초 지난달 말에 당대표 선출 후에 두 사람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이 미뤄진 만남이 7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장면부터 먼저 보고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님 비롯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제 집을 이제 예방도 하고 이어서 채권까지 방문해 주셨거든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나는 이 고위공직 지난 분들은 회고록을 남기는 게 국민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회고록 쓰는 시기가 너무 이르면 또 관련되는 인물들이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쓰는 내용에 제약을 받게 되고 너무 늦으면 기억이나 자료들이 상실되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읽기 쉽게 썼습니다. 예, 최선 평론가. 두 사람의 만남이 주목받는 건 물론 뭐 예정된 일정이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등등 10월 중에 1심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근에 이제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라고 적시가 되면서 두 사람의 현재 상황이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이 조금 이상한 게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수 여사의 타지마할 논란이 있었을 때나 아니면 지난 2년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정책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 폐기 사건, 그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개 의혹 이럴 때 민주당은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왜 갑자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가족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른바 뇌물죄, 전 사유의 이 뇌물죄 지금 검찰의 이 수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0월 달에 예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만일 이것이 이제 불거지게 될 경우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은 검찰의 탄압이고 정치 탄압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공격이다라고 방어막을 치기 위해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이른바 전선을 함께 형성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략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가족에 대한 약간 범죄 혐의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과도하게 방어선 치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희석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겨냥한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목소리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여사님과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있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같이 개탄을 하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예, 김직 전 대변인. 두 사람의 대화를 물론 대변인이 옮겨서 얘기했습니다만 곳곳에 들어있는 단어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제 보면 작태, 탄압, 한줌, 흉기, 보복, 개탄 등등의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런 단어를 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야당 대표와 그 대표 이전에 있었던 전 정권에게까지 이제 칼을 직접 겨누고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남용이 도를 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 차원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족 차원에 대한 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이것은 전 정권의 최고 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야당 전체에 대해서 이제는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죽이기를 넘어서서 이제 정치 탄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 전체가 한 뜻을 모은 것이고요.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또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뭐 11건 기소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친문의 이 관계를 검찰이 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오히려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들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참 아이러니스럽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송영훈 대변인.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나 또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가 하면 적폐청산이고 내가 하면 정치보복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또 처벌받게 할 때는 굉장히 그 대대적인 수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본인이 직접 10원 한 장 받은 건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그 뇌물수수로 처벌했습니다. 경제 공동체란 이름이 그 처음 나왔었죠. 당시에 그런데 그 대법원 그 1심, 2심 판결문을 보면 경제 공동체 법리에 따라서 처벌한 것은 아니고 뇌물죄에서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보는 범위를 굉장히 넓혀놨습니다. 그렇게 처벌했는데 말씀하신 이제 경제 공동체 일로는 사실은 1998년부터 대법원 판례가 있죠.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는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냐면 공무원이 실제로는 돈을 받은 그 공무원 아닌 사람에게 평소에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그런 관계면은 그 공무원 본인이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리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 무슨 뭐 정치 보복이니 정치 탄압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사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그 목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의 방탄 프레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과거에 이제 문명 회동이냐, 문명 충돌이냐, 뭐 등등을 놓고 과거에 4월달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었죠. 친명과 친문 세력 간에. 자, 지금은 어쨌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했다고 봐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잠깐 어떤 그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잠깐 손을 잡은 것인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당에서 또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또는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으로 삼선의 김용진 의원을 임명 의결했습니다. 이미 대표 지시로 별도기구를 저는 구성하는 걸 알고 있었고 위원들도 빠르게 인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성신 부의장. 어쨌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대책기구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두 세력 간, 친명, 친문 세력 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나 보죠? 맞습니다. 아까 뭐 과거에 그 타지말 그 방문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그 배현진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있었던 정치적 공세로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이 사정기관 검찰이 직접 나서서 검찰의 칼날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그 수사와 이런 방식들이 좀 선을 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전에 있었던 갈등이 단 한 번에 봉합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한다고 해서 이전에 했던 갈등이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이렇게 만나고 또 이런 메시지를 전한 만큼 저는 이제 앞으로는 이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친명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런 화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적인 봉합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만난 걸 좀 이후로 해서 친명 의원들이 발언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지자들도 지금 사실 한 그 이재명 대표의 좀 그 강성 지지층 중에 한 명이 그 문 전 대통령의 그 사저 근처에서 이제 집회를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탈당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당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대책기구도 만들고 좀 좋은 모습,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 이후 행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오늘 뭐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전에 권양숙 여사도 만났었는데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이런 연호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니까요. 이 어려움을 문재인 전 대통령 측과 함께해서 극복해 나가자 뭐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에서 나왔던 표현이 하나 있죠. 두 사람 이름을 딴 명문정당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자와 문자를 따서 명문정당을 만드는 것이 바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이재명 당대표가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제 명문정당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명문정당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된 힘으로 왔는데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고. 예, 명문정당을 표방했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문재인계, 친명계 의원, 친문계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문명 충돌로 이어졌었는데 과연 이번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다시 한 번의 회동을 통해서 그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잠시의 의기투합에 그칠지 그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